두 번째 훈련 실시입니다. 훈련 실시는 중앙,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의 차이가 있고 이번에는 시군구 파트입니다. 시군구 훈련 지표입니다. 시군구 훈련 지표는 중앙, 시도와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완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훈련 실시 단계에서는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 재난 발생 상황 관리의 적절성입니다. 이 지표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상황 접수 전파 대상, 전파 내용, 절차의 신속성을 4개의 지표가 하나로 통합된 지표입니다. 다만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에는 중앙부처, 시도에는 없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기징후입니다. 위기징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난 유형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는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일선 대응 기관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고 하천 수의계, 지역 순찰 인력, 마을 이장님과의 연락 등 현장 감시 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하여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재난 징후를 먼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이전부터 감시 활동을 통해서 위기 징후 활동이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도 좋은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읍면동 담당자가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역의 지하차도, 저지대 주거 등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그래서 주민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CCTV로 지하차도 수위 상승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차도가 수위 급상승으로 인해서 위기 징후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차량 통행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상 위기 징후 단계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평가 지표는 4개의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군구가 재난 징후를 스스로 포착했는가, 아니면 주민 신고가 들어온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 대상이 매뉴얼을 기준으로 충족하면서 이번 훈련의 특성상 고려된 추가 대상이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 메시지를 확인을 통해서 기관이 즉각적인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부분입니다. 비상소집이 되었다라고 하면 비상소집 장소, 시간, 행동 등 지시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전파가 개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1-2 상황판단회의 운영의 적절성입니다.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발생 후 시군구 재난대응 체계의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앙부처 시도의 상황판단회의가 상위 기관으로서 어떤 거시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군구의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현장과 직결되는 즉각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대피를 할 것인지, 주민 대피 명령은 언제 발령할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이 상황판단 회의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위기경보 단계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역할이고 시군구는 인명보호를 위한 사전 대피 권고, 대피 명령,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대피 등 실제 비상기구 가동에 관련된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시군구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이들에 관련된 보호 방안이 상황판단 회의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황판단 회의 소집이 재난 발생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의 자료 준비의 축실성입니다. 회의 개최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잘 준비합니다. 다만 피해 예측을 하려면 미래 시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의 때 예상 강우량이 향후 3시간 이후에 얼마나 상승하는지, 재난관리 주관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난 유형과 관련된 예측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산불 예측 시스템을 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 확산 예측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논의가 피해 예측,
파급 효과 등 형식적인 절차 수준을 넘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3 재난 대응 단계별 문제 해결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초기 대응과 수습 복구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1-2 앞에 있었던 회의가 운영 절차와 형식적 요건에 충족하여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1-3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재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배점은 3점이며 평가자가 상황 판단 회의 현장에 직접 참관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의 형식은 완벽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재난 유형별 초기 대응 활동에 관한 내용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지표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출이 되고 그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실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재난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재난 발생 초기에는 정보가 불안정하고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또한 추가적인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면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 준비 단계에서 이미 식별되어 설정되었던 내용들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제 문제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기관에서 식별된 취약성 또는 사전 현장 조사 실시를 통해서 발견된 훈련 장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위험 요인들이 이 단계에서 훈련과 연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표가 평가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훈련 준비 단계에서 사전에 식별되었던 위험 요인들이 이 단계에서 얼마나 활용되어서 실질적인 문제로 도출이 되고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2-1-3 재난 대응 단계별 문제 해결의 적절성입니다. 이 단계는 비상 대응, 수습 복구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의 목표가 최소한의 정보로 선제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재난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비상 대응 단계에서의 목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 복구의 목표는요, 일상으로의 복구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비상 대응 수습 복구 단계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과는 달리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 파악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감점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습복구 단계의 토의입니다. 이때는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수습복구 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구 단계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 체계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의 협업이 구조나 대피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습복구의 협업은 구호와 복구 작업입니다. 네 번째로 수습복구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민원과 자원에 관련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의 지역 주민에 관련된 민원은 초기 대응 단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요소가 도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습복구 단계의 갈등은 초기 대응 단계와 조금 다릅니다. 초기 대응 단계의 갈등은 역할과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습복구의 갈등은 복구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에 관련된 결정, 그리고 정보 공유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2-1 재난현장 대응기구 가동의 충실성입니다. 상황 판단 회의에서 비상기구 가동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토론 기반 훈련이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평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동의 충실성은 실행 기반 지표로서 결정된 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시공구는 재난 발생 시 두 개의 기구가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입니다. 물론 재난 현장에 지대본과 통지본이 동시에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비상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부분입니다. 이 지표에서 시군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없고 시군구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단순히 대피소 운영과는 다릅니다. 재난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담 창구 역할입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대응기구 구성 및 가동 시기가 적절하게 편성기구에 따라서 운영되었는지, 비상단계 결정 시점에 맞추어 지체 없이 가동되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에서의 회의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 기관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평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 회의의 품질입니다. 형식적으로 회의가 열렸다가 아니라 회의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통합지원본부와 상황실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간의 지원, 조정, 협력을 위한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방 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지원 요청 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상황판이 설치되어 인명피해 현황, 동원 자원, 주요 조치 활동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훈련 현장에 가보시면 상황판이 시나리오에 적힌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훈련 시간과 방송에서 나오는 시간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상황판을 작성하는 작성자가 어떻게 상황판을 기록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에 적힌 그대로 작성을 하는지, 다양한 보고, 전달 수단 등을 통해서 조치 상황을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재난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2-2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적절성입니다. 이 지표는 시군구 실행 기반 훈련 지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표입니다. 궁극적인 훈련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는지입니다. 즉, 선제적인 현장 통제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둘째는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대피시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대피 활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방송, 문자 발송 등 안내 수단만을 가동해서 하는 것만이 인명피해 최소화 활동으로 적절하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과 주민대피 지원단, 이장님 등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제2위험지구, 산간이나 계곡 야영지 등입니다. 이러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훈련에 반영돼서 실제 통제라든가 대피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이 지표입니다. 평가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 지역의 현장 통제의 선제성입니다. 재난 발생 우려 시점부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추가 진입을 차단하는 선 통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위험 지역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됐거나 안내 방송 또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 문자를 넘어서 공무원과 주민대피 지원단, 이장님 등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주민을 지정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동이 훈련에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대피 지원단이 사전에 편성되어 있고 훈련 당일 실제로 가동되었는지 부분입니다.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안전 취약계층에 관련된 대피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뉴얼상 지정된 대피 담당자가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안전 취약계층에 관련된 대피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매뉴얼상 지정된 대피 담당자가 실제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통제, 대피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위험 지역에 대한 통제가 방송, 표지판 설치 등 수준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통해서 차단인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지정된 대피소까지 이동시키는 활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방송이나 문자 발송만으로 끝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련된 1대1 매칭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분들도 매뉴얼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3 재난 현장 대응 및 수습 활동의 적절성입니다. 2-2-2가 인명피해 최소화로서 사람이나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이었으면 이 지표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현장 대응과 수습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련된 평가입니다. 작년 시나리오를 분석해 봤더니 2차 피해 방지와 대응 요원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의 첫 번째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의 최우선 수행입니다. 현장 대응에서 인명구조가 실질적으로 최우선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훈련 준비 단계에서 극한 상황이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준비했다라고 설정했으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피해를 막는 방어적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훈련에서 가장 빈번하게 누락되는 항목이거든요. 추가 붕괴나 가스 누출이 예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위험 구역이 설정이 된다던가 가스 밸브 차단, 접근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오염수가 유출이 2차 피해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근 하천의 유입을 막는 차단막 설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 긴급복구 활동입니다. 교통, 전기, 통신, 수도 등 기반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 요원이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훈련에서 종종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항목이지만 실제 재난 대응에서는 모든 대응 요원들의 안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2-4 재난 대응 동원 자원의 적절성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시점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 자원이 필요한가를 알고 훈련 주간 기간에서는 동원했는지, 즉 동원된 자원의 목적과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 자원만으로 안 될 경우 외부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부족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의 동원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원한 자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공구의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공구는 부족한 자원이 무엇이고 부족분이 얼마인지, 그래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동원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재난 대응 동원 자원의 적절성입니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자원 동원의 목적과 근거가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있으니까 가져왔다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수량 산출 근거에 따라서 동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좋은 예를 살펴보게 되면 침수 구역에 배수 펌프가 3대가 투입됐다가 아니라 예상되는 침수 면적이 얼마이고 그래서 배수 펌프 용량이 얼마여서 3대가 필요하다. 자체 보유한 수량은 2대이고 추가 1대는 어느 기관에서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산출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명확하게 산출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실제 동원에 필요한 자원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자원이 단순히 현장에 배치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날씨, 지역, 도로 여건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가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좁은 도로, 산길, 풍속등을 고려해서 자원이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주간 기간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자원과 장비가 실제로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매뉴얼상 서류상에만 있지만 훈련 당일에 외부 기관의 장비로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 훈련 주간 담당자가 자원을 가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2-5 재난대응 협업활동의 노력도입니다. 시공고에 해당하는 협업 노력도 지표는 중앙부처의 협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공고의 협업은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즉, 요청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협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자원 몇 개를 몇 시까지 어디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현장에 도착하는 모든 기관은 본인의 역할과 타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기관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25년도 좋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인명 구조가 완료되는 즉시 소방은 부상자의 위치를 의료팀에게 통보하고 의료팀은 현장으로 이동하여 인계를 받는다와 같은 기관 간이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절차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 주간 기간이 자체 대응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고, 즉 훈련 준비 단계에서 취약성이 파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서 역량의 한계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체 대응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관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서 각 기관의 전체 상황이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단일 기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현장의 협업회의를 통해서 공동 해결 방안이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확인되었는지 부분을 확인하려면 먼저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도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조 인력이 부족한다던가 좁은 도로로 인해서 대형 장비가 들어올 수 없다던가 하는 문제가 먼저 사전에 도출되어야지만 실제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부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업 체계가 가동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 간 대응 활동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현장 혼선이 가중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2-3-1 지휘 책임자의 역할 충실도입니다. 지휘 책임자는 훈련의 전 과정을 기관을 대표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통상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지정한 직무 대리인이 지휘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부분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지휘 책임자가 적절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는지 관찰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보고, 수신자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를 지시하고 기관 간의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실제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단순히 지휘 책임자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훈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체 대응에 한계가 도달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광역의 자원을 요청을 하거나 지휘 책임자의 권한으로서 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복합재난 발생 시에 주관 부서가 불명확할 경우 역할에 관련된 재분배나 지휘 책임자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휘 책임자의 역할 충실도는 상황 파악 역량, 의사결정 역량, 그리고 갈등 조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2 통제관의 역할 충실도입니다. 통제관은 지휘 책임자의 결정을 실행 가능한 조치 활동으로 구체화하고 부서들과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휘 책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제관은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광역 구조 요청을 즉시 실시하다라고 하는 지휘 책임자가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제관은 그래서 이를 부서한테 전달을 할 때 무슨 무슨 과 또는 무슨 무슨 인근 시도에 구조 장비 몇 대를 요청하라 이런 부분으로 지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재민 지원 체계를 가동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휘 책임자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통제관은 이를 구체화시켜서 무슨 과에 어느 체육관이나 또는 임시 주거 대피 시설에 몇 분 이내에 얼마를 확보를 하고 뭐 식수나 식량은 언제까지 배송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통제관의 역할 충실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 또는 어느 부서가 몇 분 이내에 실행을 하는지 그리고 실행 중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형태들이 작성이 돼야지만 통제관의 역할 충실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3-3 대국민 홍보 노력도입니다. 대국민 홍보는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를 국민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잘된 훈련이다 하더라도 국민이 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훈련은 기관 내부의 행사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의 목표와 내용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훈련 상황을 인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3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은 재난 대응의 핵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서 국민이 이를 행동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이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가 대피하고 또 이웃을 도와서 초기에 피해 규모를 작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일 겁니다. 따라서 국민은 훈련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올바른 행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홍보되지 않은 훈련은 불안과 혼선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당일에 훈련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이 사이렌 소리라든가 대규모 차량이 이동이 된다던가 또는 비상 방송이 목격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훈련 전, 이 훈련이 어떠한 훈련이고 이것은 가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지만 불안과 혼선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홍보는 평상시의 재난 대응 인식 제고의 노력입니다. 훈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훈련 홍보는 국민들에게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관심을 환기시키고 단순히 훈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함께 홍보가 돼야지만 인식 제고의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홍보 계획이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이 되었는지, 중점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매체 활용이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전통적인 매체도 있겠지만 최근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이 매체가 확산될 수 있는 전파가 큰 노력 매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 유도 노력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홍보 노력도를 판단하실 때는 실제 기관에서 제공되어 있는 홍보물을 확인해 주시고 실제 과연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훈련하는 내용을 얼마만까지 행동할 수 있게까지 안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지만 홍보 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4 국민 참여의 적절성입니다. 국민 참여의 적절성은 앞에서 보셨던 대국민 홍보 노력도와의 결과이자 완성본입니다. 홍보가 어떤 훈련을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 참여의 적절성은 이 지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단계에 국민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실시 단계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이 종료가 된 이후에 강평이나 또는 개선 과제 도출을 할 때 국민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참여 범위는 실제 훈련 장소와 또는 실제 이 건물이나 이 시설물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게 능동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훈련 실시 단계에 단순히 참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 부분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던가 또는 실제 대피 과정을 통해서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실시 단계에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마지막으로 강평까지 참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함, 문제점,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선 과제가 어느 부분에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 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피드백을 조사한다던가, 피드백을 조사해보게 되면 뭐 대피 경로가 불명확했다던가, 아니면 방송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던가, 또는 이동 속도가 너무 빨랐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확인을 하고 개선 과제로 도출한 다음에 이를 매뉴얼이나 또는 다른 다양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참여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